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K컬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 주제를 정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매주 토요일 날 23시 10분에 방송을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빌보드와 걸그룹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간단하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피프티라고 하는 신인 걸그룹이 2022년에 이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형 그런 소속사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외국에서 먼저 알려진 후에 한국에 알려졌고, 그러고서 이제 영국에서 주로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심지어는 채 6개월 정도 만에 빌보드 40위권에 진입을 했다가 17위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소속사 피프티 그룹의 구성원들이 이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을 해제하겠다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 그 소속사에서 한 9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육성한 걸그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4억뷰 이 정도까지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SBS의 그런 추정이 있었습니다. 뭐 한 100억 가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있었는데요. 피프티의 그 소속사는 이제 계속 수입이 없다라고 해갖고, 한마디로 수입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원래 계약상으로 피프티에서 이제 를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를 한 이후부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그 소속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30억 원을 유치를 해서 키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은 90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비용 30억 원하고 간접 비용 뭐 있고, 뭐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10몇억 원 회사에 유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통장에 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90억 가까이가 투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 걸그룹들이 나 탈퇴하겠다라고 소속사를 이제 전속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제 소속사 주장으로는 현재 프로듀서를 하는 사람과 총괄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돼서 중간에서 자기들한테로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반대쪽인 프로듀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실제 매니저라든가 이거는 다 자기들 직원이지 우리 직원이 아니다. 자기는 주로 뭐 판촉 이런 거에서 외국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TV라든가 이런 데 알리고 그런 거에 주안을 두고, 또 그러한 곡을 뭐 선정을 하고, 그러한 이제 원곡을 편집을 해서 새로운 곡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또 심지어 멤버들은 자기들은
초창기부터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고 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현재도 그런 막 여러 정신적인 고통 등으로 뭐 병원 치료도 받고 있고 이미 데뷔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도 있다고까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그 K컬처라고 하는 문화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패티김인가요? 예전에 그분이 아마 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린 최초의 사례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외국에 나가서 공연하고 한 사례들은 과거 뭐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시작이 오래 전부터 됐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그 K컬처라고 하는 그 영화, 뭐 음악 또는 뭐 이런 TV 영상 이런 부분들이겠죠. 거기에다가 그 저작권까지 포함을 해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컬처라고 하는 분야 중에서 예술 분야 쪽으로 국한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몇 번 방송으로 다룬 일이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그 탤런트였던 그 장자연 씨의 사망 사건도 다룬 일이 있고요. 또 그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을 다룬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그 전에도 그런 저작물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작권 관련된 거라든가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 제가 못 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러한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 그거를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로 꼭 명칭을 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도 K컬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산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공무원을 할 때 그때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공공도청 뭐 이런 얘기해도 되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서 근무를 할 때 문화예술과라고 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산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문화산업의 시초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충남 공주의 박동진 판소리 기념관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관계자가 거기 이제 판소리 기념관 관계자가 이거 그런 유물이 다 썩어가게 생겼는데 보존할 데도 없고 시에는 관심도 안 갖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제가 그 시청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공주에서도 뭐 행사도 판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행사도 하고 하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1억 5천만 원인가요? 이 정도로 해서 2003년이니까 1억 5천만 원이면 뭐 주택 한 채 질 정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지자체 사업으로 너무 턱도 없는 거다라고 해갖고 이제 이거 적어도 전시물 전시하고 공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려면 10억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예산 확보하는 거를 할 때
예산부서 쪽에 건의도 하고 그 뭐 기관장한테 보고도 하고 해갖고 그런 거를 이제 확보를 했었던 일이 있고요. 또 충남 부여의 신동현 문학관이라고 하는 게 사업을 안 하겠다. 도저히 부지 확보가 안 되고 못 하겠다라고 반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를 해갖고 출장도 가고 해서 이거는 그러한 그 유명한 지역의 자산인데 이거를 그냥 폐기해서 반납을 하면은 이거는 다른 예술인들이 사업을 할 때도 지장이 있다. 이거 꼭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해갖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추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이제 여러 지역에 기념관도 있고 유물전시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남 홍성에서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여기도 반납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된 거를 제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사고 명시월, 사고월 이런 것까지 해서 결국은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됐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충남 당진의 시문 선생이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기념관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던데 당진시에서 신청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런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건물 주로 어떤 시설을 보관하고 박물관 이런 쪽으로 주로 그런 게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예술 쪽에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문화관광부였는데요. 문화관광부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예술교육사업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국악 강사 사업이라는 것도 그 전후로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런 국악 전통 문화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던 거로 보이고요. 아무튼 그러한 기반 위에서 현재의 문화 K컬처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 보면 뭐 소속사에서 불려다니고 해서 뭐 결국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해갖고 이제 자살하고 그 과정에서 무슨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갖고 결국은 그게 검찰 과거사위원회 심의까지 거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한 1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하니까 다 무혐의 공소시효 때문에 다 각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실체는 다 붙여버렸고 반면에 그 탤런트였던 윤주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목격자다 해갖고 한참 했다가 기부금을 받고 미신고 기부금을 받았다 해서 1,000만 원 이상 받았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받은 기부금을 사적으로 뭐 목적한 거에 쓰지 않았고 심지어 원래부터 다른 목적으로 받아서 자기가 쓰려고 했다라고 해갖고 뭐 인터폴 수배도 하고 뭐 중대 범죄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검찰에서 다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안 되고 나서 그 단역배우 사망 사건이 그 후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경우에 보면 무슨 뭐 수면제 종류의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이 문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를 한번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장을 많이 다니고 야근도 많이 하고 막 새벽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잠을 제때 못 자다 보니까 이제 신체 리듬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해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에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딱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면제를 한 일주 정도 먹고 수면제가 떨어져 갈 쯤에 가서 약국에 가서 물어봤죠. 내가 이게 약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했더니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사분이 이거는 마약 종류다. 마약 종류인데
이게 그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증상들이 좀 위약인되고는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해서 무슨 환청이 들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할 때만 처방을 받고 사용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해갖고 제가 끊었습니다. 완전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부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한 달 정도는 고생을 엄청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는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장자연 씨 사건, 뭐 단역배우 사건 뿐만 아니라 이 단역배우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분들이 뭐 여러 가지 소송도 하고 온갖 뭐도 하는 모양인데 뭐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걸그룹들의 그런 그 이러한 전속 계약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자연 씨 사건 이후로 그 당시 문화관광부인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정계약서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했었고, 현재는 예술인에 대해서 이런 생활 안정을 위한 뭐 연금제도인가요? 그런 것도 최근에 올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인가에 국회에서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던 거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체계작구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거의 뭐 2년 이상,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가까이 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최근에 그게 통과가 된 것 같고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된 것 같습니다. 시행이 됐는지는 아직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공정계약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 30억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출자금을 뭐 앨범 제작비로 받았다라고 하면 30억을 받았는데 수익이 100억이다. 그럼 그 30억을 먼저 다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익을 배분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피프티 그 그룹의 멤버들은 그 정산 내역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변호사가 나와서 주장하는 것이, 그 실질적으로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SBS 제작진이 측정한 바로는 수입이 한 1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30억을 갖고 이제 수익을 배분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배분을 왜 안 해주냐?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은 더 있다. 90억이다. 예를 들어서 90억이다 따지고 아직 갚을 게 남았다라고 쉽게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억을 받을 때 그 멤버들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죠.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 치더라도 그러면 수익이 없으면 수익을 하나도 안 주겠다? 아니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수익을 전혀 안 주겠다? 그러면 그 연예인들은 다 뭐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제작 기획사들의 문제가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 헌법에 나오는 명칭은, 정확한 명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자유민주주의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그것은 뭐를 뜻하느냐? 우리 헌법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에 1919년에 이러한 임시정부의 그러한 입법 의정원 이런 분들은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의 그런 그 조선시대의 이런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서구 같은데, 심지어 19세기 정도에는 영국 같은데도 뭐 돈이 없어서 사람이 빨랫줄에 매달려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잠을 잤다. 심지어는 콜레라 같은데 그런
침대 하나 놓일 자리만큼 있어서 그 안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결한 환경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자유방임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말은 없죠.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쉽게 해서 자유민주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질서, 이제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국가 사회주의라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뭐냐? 그러한 그 국가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은 영국에서 시발이 된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개념을 우리 헌법에서 그런 이상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주장하는 것이 뭐냐? 교육이 제대로 공정하게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은 공정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독일이 그 대학교의 수업료를 없애고 심지어 대학생들한테 생활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죠. 그럼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데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제로 돌아가서 이 PFT 사건이 과연 공정하게 계약이 되고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볼 때 모르겠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억을 멤버들이 설사 알았다 치더라도 수입이 100억이 났다고 한다면 설사 100억이 아니라 50억 아니라 20억이 났다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빚을 갚는데 100% 쓰겠다라고 하면 그 연예인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정 경쟁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민사 채무에 걸려서 뭐 경매가 넘어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인가요? 그 정도는 생활비로 해서 그거를 그 이상만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예전에 검정고무신이라고 하는 그 음반 관련된 음반이 아니라 만화 관련된 사건이 있었죠. 자살하신 분, 그 저작자인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권한을 행사를 못하고 해서 결국은 자살하고 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당시에 국회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K컬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냐라고 해서 했습니다. 어떤 반향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말로는 K컬처라고 하는데 빌보드 차트에 10위권까지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나라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뭘 과연 외국에서 선진국이다 또는 중진국이다 아니면 문화 강국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도대체 잼버리 개최를 하면서 폭망했죠. 뿐입니까? 이태원 압사 참사 때 참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했고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제가 스트레이트를 오늘 MBC에서 하는 스트레이트를 봤는데 뭐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국가의 존립 목적은 뭡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K컬처 오늘 PFT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말 대우각성해서
우리의 진정한 문화 역량과 우리 국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응책을 빨리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김기문의 시사 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